안녕하세요, 최한길 변호사입니다. 전주지방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회생 파산을 대리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회생 파산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는 변호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현실적인 문제가 큽니다. 지금 이 도산법 관련된 사건은 변호사 아니더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단가가 안 나온다? 단가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회생 파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여력이 없고 뭔가를 진행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리고 또 그 보통의 시세대로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법무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이 시장에 뛰어 들어오셔가지고 법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제일 커요. 단가가 안 맞는다. 내가 굳이 이걸 해서 단가가 맞는 일을 해야지 왜 이쪽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이제 변호사 연수를 들을 때 김관기 변호사님이시라고 도산법에서 아주 명성을 떨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물론 단가가 안 맞는다는 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얘기를 드린 거고, 그거 말고 기업 파산이라든지 기업 도산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단가가 맞는 일입니다. 회사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삼성이 파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그 파산 관련해 한 이제 변호사가 들어가면은 그때는 진짜 큰 팀들이 들어갈 겁니다. 대형 법무법인에서 큰 팀들이 M&A 관련한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쪽은 굉장히 큰 돈이 되죠.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업 파산, 기업 회생 이런 쪽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런 문의가 들어왔더라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보다 더 능력이 출중하신 그런 이제 변호사분들께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저는 기업 쪽은 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언젠간 한번 건드려 봐야 될 그런 시장이긴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거는 그냥 개인 회생 파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위에서 이제 사촌 누나가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파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파산 관제인이 꼼꼼하게 보네요. 네. 물론 그만큼 이제 좀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이제 그 파산회생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하게 보는 거는 맞는데,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주위에서 회생 파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은근히 있을 거예요. 근데 다들 그분들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1등이 되고 누군가는 꼴찌가 되고 누군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온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위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군가가 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철학적인 얘기고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학자도 아니고 그렇게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제대로 포장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고, 뭔가 처음에 기반이 좋아가지고 남들보다 앞서 출발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뒤늦게 출발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길을 올라갈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한데, 누군가는 밑에 내려올 수밖에 없죠. 다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고
진짜 선진국이죠. 근데 조금만 저기 눈을 좀 돌려봐도 뭐 그냥 멀리 안 가도 저런데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좀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왔으면은 누군가는 망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너무 좀 안타깝고 좀 그렇지만 누군가는 망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그런 이제 뭐 망했다라는 게 어떻게 쉬운 표현이긴 한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너는 실패자야, 너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없어져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분도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저에게 회생파산을 맡겨주시고 사건을 위임하시는 분들이 실패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그분들의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런 채무를 많이 지게 되었을까요? 정말 힘든 일도 가끔씩 발생하잖아요. 치킨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 근데 5월 5일 어린이날이야. 갑자기 5월 5일날 어린이날이면은 보통 이제 연 매출을 계산을 해봤을 때 주문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주문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통닭을 이제 평소에는 뭐 한 50마리 나가다가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뭐 이런 이제 이때쯤에는 하루에 200마리가 나가더라. 그거를 예상을 하고 대출을 땡깁니다. 근데 대출이 잘 돼요. 개인 사업자들 특히. 카드 회사도 막 빌리죠. 빌리는데 또 직원도 막 배달 직원도 2-3명 해가지고 막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갑자기 뭐 닭고기 파동이 일어나. 뭐 AI 뭐 걸려가지고, AI가 맞나요? 아무도 닭을 신청하지 않는 거야. 그 어린이날에. 그러면은 그 업주는 어떨까요?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이게 이런 게 그 업주한테 너가 잘못된 판단을 했어, 너가 뭐 AI가 맞는지 모르겠네, 그거를 그 예상을 했었어야지, 아니면은 뭐 너가 그 정도 그 뭐라고 하나 손해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손해 뭐라고 충당금이라 그러나요? 예비비로 또 마련을 해놨어야지, 이런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계속되다 보면은 이거 막기 위해서 다른 대출 땡기고, 이거 막기 위해서 다른 대출 땡기고, 막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감히 너가 실패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변호사 될 때쯤인가 그 전인가요? 송파 세모녀 그 사건이란 게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려가지고 뭐 송파 쪽에 살고 계시는 어떤 어머니가 두 딸을 데리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말씀 드리면서도 저도 좀 가슴이 좀 이게 물컹한데, 그분들이 회생파산이라는 제도를 알았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진짜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뭐 주위에서 한 번이라도 말을 해줬더라면은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채무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갱생의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해봐라, 너의 능력을 우리 사회에 좀만 더 한번 해봐라, 발휘해봐라, 나중에 잘 돼가지고 진짜 뭐 큰 뭐 사업가가 돼가지고 좋은 일을 또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는 이런 회생파산 제도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음에 들고,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한테 수임해주신 분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도박빚인데요? 안 되죠. 안 맞죠. 다 이제 저희도 거르고 법원도 거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도를 이렇게 이용을 해 나가는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한번 아시면은
활용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재기의 발판이 돼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기사를 그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대전인가요? 뭐 충남 쪽인가요? 거기도 이미 회생 파산을 신청을 하셨던 가족인데, 그 가족이 또 아들 2명이랑 같이 자동차에서 뭐 가스로 해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회생을 신청을 해가지고 매월 얼마씩 계속 변제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조금 들여봤더니만 그 수입이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뭐 매달 한 70만원씩은 벌 수 있었던 분이 그것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가지고 너 뭐 한 달에 55만원씩 갚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안 갚았다. 그러면은 이제 취소가 되죠. 너 이거 회생파산 이거 무효 없어져 안 돼. 돈 다 갚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그 변호사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내용을 법원에다 내고 다시 한번 이제 그 변제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변경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법원이 받아들여 줍니다. 법원이 받아들여 주고 정 안 받아들여 주더라도 또 그거에 맞는 또 일이 또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짜 어린 2 아들들을 데리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거는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이제 변경제도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회생파산 제도가 좀 더 널리 알려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가 법으로 구비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너에게 아무도 실패자라 그러지 않는다. 물론 이제 뭐 사회적 인식은 안 좋죠. 안 좋은데 그래도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큰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제도를 활용해 봐라라는 거를 제가 한번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 뭐 팀장님 분들한테 맨날 듣는 얘기가 있어요. 회생파산 관련된 영상을 치거나 아니면 내용을 치면은 관련된 정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how 어떻게 이제 뭐라 그러냐 회생파산을 신청을 하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거는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들 아니면 뭐 파산 관계인 분들 이런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뛰어나시죠. 근데 저는 how보다는 이제 why 왜 이거를 해야 되냐, 왜 회생파산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나랑 해야 됩니까? 라는 거를 이제 그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뭐 지금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들 색안경을 끼고 요거 빚 안 갚으려고 법을 이용하는 뭐 나쁜 채무자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예 시각 자체가 달라요. 아무튼 제가 그 회생파산을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회생파산을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대리를 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영상으로 다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 칼럼도 한번 쓰고 뭐 기사도 한번 내보고 싶어요. 저에게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께 진짜 용기를 드리고 싶고 같이 가면 멀리 가잖아요. 그분들이 다 잘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좋은 일도 했어도 되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전주지방법원 가는 길이 굉장히 기네요. 이제 1시간 더 오래 걸리네. 시간이 쭉 늘어나더니만. 네. 아무튼 또 생각나는 주제가 있으면 바로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